그니까 이게 약간 해볼까? 진짜 쩐의 전쟁이 돼서 우리가 돈 많은 사람은 무조건 성공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야 삶이. 그동안 약간 그 사교육비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사실 영어 유치원을 선택하냐 마냐할 때부터 생각을 해온 것 같아 나는. 그래서 돈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사실 생기니까 그 사교육비에 대해서 이건 내가 굉장히 주관적인 건데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 너네가 또 이제 쌍둥이라서 둘이서 한꺼번에 그치. 이제 고학년 들어갔으니까 아마 네. 힘들긴 할 거야. 항상 이제 2배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러면 너는 돈이 많으면 유리하다라고 생각해? 일단 사교육비는 그냥 즉답을 하면 돈이 많으면 유리할 것 같아. 근데 유리한데 불리하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런데 엄청 유리하다고만 할 수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사교육비로 쓸 수 있는 돈이 많으면서 거기다 더해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정말 이제 뒷바라지에 해당되는 어떤 정성이 들어가면 성공할 확률은 훨씬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지. 왜냐면은 더 좋은 그 퀄리티의 뭐 인적 자원, 뭐 물적 자원, 모든 것들을 다 사실 집어넣을 수는 있잖아. 근데 그게 내가 생각할 때 너무나 충분한 게 어쩌면 과유불급? 그 단어가 생각나는데, 어쩌면은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부분은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아이들한테 나도 이 교육비뿐만 아니라 다른 거 먹는 거라도 뭔가 많이 풍족하게 이렇게 해주다 보면 항상 결핍이 없는 거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거는 돈 많으면 일단 불리하진 않다. 내 생각에는 불리하진 않다. 그치만 그 나머지 부분들을 굉장히 잘해야만 돈이 많았을 때 성공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내 생각에는 진짜 돈이 많으면 일단은 유리한 것 같아. 그치, 맞아. 그거는 근데 인정하지. 나중에는 애들이 돈으로만 공부를 한 친구들은 혼자서 결국 못해. 자생력이 떨어지지. 이제 대학교 가서가 사실 맞아, 더 문제야. 맞아. 우리가 이제 이 긴 인생을 어떻게 그치. 내 일을 찾고 내가 좋아하는 맞아. 일을 해나가야 되잖아. 근데 그것도 문제고, 뭐 요새는 뭐 회사에서도 엄마 그치. 뭐 대학을 가서도 뭐 과외를 받는다는 얘기도 그러니까. 듣고, 정말 진짜 믿을 수 없는. 그치. 우리 때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진짜 입시만 바라보면 돈이 있으면 유리하기는 하지만 인생 전반을 봤을 때 꼭 그렇지 않다. 그러면 너는 학원을 많이 다니면 공부 잘할 수 있다? 이거는 100% 노인 것 같아. 왜냐하면은 학원을 많이 다니면 이 글 자체로는 사실 학원을 많고 적고의 문제는 아닌데, 알맞게 잘 다니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데, 근데 아이가 소화해낼 수 없는 양의 그 이상을 만약에 학원을 많이 다니면 사실 역효과도 많이 나는 것 같거든. 주도성도 어쨌든 떨어지고, 그리고 아이가 정말 빠르게 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맞아. 학원 수업인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내가 학원 수업을 올해 그때 얘기할 때도 막 3시간씩 지금 주 3회씩 하는 과목들이 있다고 했잖아. 내가 보면서도 되게 가끔씩 숨이 막힐 때가 있는데 그 조절을 굉장히 잘해야만 많은 양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실 학원을 많이 다니면 공부를 잘한다는 절대 이꼴은 아니고 오히려 안 좋은 그 효과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적당히 학원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 맞아. 기본적으로 학원의 순기능을 생각하면 그치. 그거를 더 활용하면 많이 되는 거지.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이나 맞아. 그런 능력을 조금 뒷받침시켜주면은 훨씬 효과가 좋은 친구들이 있잖아. 맞아. 다음은 그러면 일찍 시작하면 좋다. 무조건. 그래, 이거는 사교육에 대한 건데, 사실은 우리가 공교육이 시작하는 나이는 다 일정하잖아. 딱 8세면 이제 공교육이 시작되는데, 그 앞에 사실 유치원 과정 7세 정도가 막 약간 공교육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더 일찍 시작하고 많은 사교육을 사실 하는데, 나는 이걸 처음 예전에 몰랐을 때는 먼저 시작한 사람이 먼저 도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아이 인지 발달, 실제로 키우면서 인지 발달에 대한 것도 이해를 많이 하고, 뇌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아이 행동에 대해서도 보고, 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아이마다의 적기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평균적으로 말하는 적기는 있지만 그것도 또 아이마다 편차가 많다 보니까 아이마다 적기가 있고 일찍 시작하는 게 이 아이한테 독이 될 수도 있는 아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떤 아이는 그 재능이 너무 뛰어나서 일찍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또 어떤 아이한테는 좋지 않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게 진짜 정답이 없어. 이거. 정답이 없지. 정말. 그래서 뭐든지 일찍 시작하면 좋다 안 좋다라고 판단하기는 되게 어려운 문제 같아. 근데 내가 너보다 조금 더 키웠고 또 나보다 더 많이 키우신 그치, 이제 보니까. 구독자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그 매번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감정이 또 좀 달라져. 맞아. 근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책 읽기를 일찍 하는 것 그리고 언어를 조금 일찍 하는 거는 나중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맞아. 그냥 부분은 지금까지로 있는 것 같아. 봤을 때는 이제 또 바뀔지도 몰라. 맞아. 근데 책 읽기도 그런 거 있잖아. 그 팁 안에 문자의 책 읽기를 빨리 하는 게 결코 좋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했고 아이가 그림을 통해서 책을 읽거나 익숙해지는 그건 일찍 하는 건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사교육비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교육을 성공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해볼까? 약간 진짜 쩐의 전쟁이 돼서 우리가 돈 많은 사람은 무조건 성공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야 삶이. 근데 이게 공정성 문제랑도 관련이 있는데 나는 사실 그냥 이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일단 기본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해. 왜냐면 태어났을 때부터 베이스가 다르니까. 근데 이제 교육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공정성에 대한 얘기는 사실 많이 하잖아. 근데 이제 아이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교육은 진짜 가장 우위에 둬야 될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좀 공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사교육비에 대해서도 이미 공정하지 않잖아. 돈 가진 게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생각을 나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이제 그 요즘에 드는 생각이 아이에게 그러면 내가 돈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찾아야 되잖아. 어떻게 해서 스스로 잘할 수 있게 하나 했을 때 첫 번째는 이거는 좀 빠르면 좋을 것 같아. 동기부여하는 방법을 빨리 찾아내는 거. 근데 그게 뭐 외적 동기가 되든 내적 동기가 되든 어떤 동기가 되더라도 그걸 먼저 찾는 애가 좀 더 빨리 달라붙는 건 있잖아. 이거는 조기 교육을 시키는 것과는 좀 다른 이슈야. 그래서 동기부여하는 방법을 찾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행착오를 스스로 빨리 많이 겪게 하는 거. 왜냐면 인생에서 우리가 언제든 시행착오를 겪는데 그걸 좀 빨리 겪은 애는 그거의 깨달음을 좀 빨리 얻으니까 좀 더 나아갈 힘은 생기더라고.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게 하는 거. 그리고 다음은 혼자서 일단 그 비용이 최소한이더라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사실 올리고 싶잖아. 그 올릴 수 있는 방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공부법, 자기의 공부법, 그리고 혼자 가능한 어떤 학습 방법을 찾아내는 거. 그것까지를 하면 그래도 내가 어떤 뭐 옆집에 돈이 이만큼 있어. 그래서 한 달에 이만큼을 쓴대. 근데 우리는 요만큼밖에 못하기 때문에 과목도 그중 하나만 선택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그 방법을 잘 찾아낼 수만 있다면 학원 가서 얘가 뭘 얻어와야 되는지 알잖아. 사실 어렸을 때는 어려운 일이지. 학원 가서 내가 뭘 얻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다니는 애가 없잖아. 근데 중고등학생한테도 똑똑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학원에 갔을 때 어떤 부분을 하고 싶고 어떤 선생님한테 어떤 걸 얻을 거는지 알잖아. 그래서 조금 그 돈이 제한적이니까 어쨌든 요 세 가지 방법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아이를 끌어주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이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요거를 내가 이용해서 엄마표를 해야겠다. 아니면 요걸 이용해서 학원을 가봐야겠다. 요거는 각자 선택의 몫인 것 같아. 근데도 나도 늘 그렇지만 사교육비를 공정하지 않으니까 일단 그 공정하지 않은 게임에서 우리가 그래도 아이한테 공정함을 가르치고 좀 더 아이의 노력에 의해서 결과를 받게 하고 싶잖아. 나는 그게 늘 내가 바라는 점인 것 같아. 열심히 네가 성실하게 해서 만약에 그 결과를 못 내도 그래도 후회는 없다. 근데 열심히 했으면 좋겠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돈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경쟁하지 않고 좀 아이가 이제 이런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 찾아 나가기를 바라는 거지. 사실 진짜 어려운 문제고 요즘 너무 돈 얘기 많이 나오니까 사실 부모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것만큼 좀 가슴 아픈 일도 없을 것 같아. 내가 이제 이것도 맞아. 저것도 시키고 싶은데 그치. 나한테는 한정적인 이제 자원밖에 자원이 없고 이제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 한 적들 많이 있으실 맞아. 거고 실제로 요새 막 진짜 돈에 대해서 되게 가치도 없고 요새 지금 세상이 좀
어쨌든 그래. 뭔가 좀 약간 이상하잖아. 내가 봤을 때 스테이블한 상태가 아니다 아닌 것 보니까 같아.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도 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돈은 최근에 딸이 그러더라고. 엄마 돈은 그냥 종인데 왜 그 얘기했어. 돈은 종인데 왜 거기에 사람들이 연연하나 그 가치를 왜 하나 진짜 똘똘하다. 그리고 나는 왜 5,000원만 주나 그 생각이 됐어. 그래서 돈은 이렇게 가치가 매겨져 그런 얘기도 해서 내가 요새는 학원비도 물어보고 아빠 월급도 물어보고 정말 다양하게 많이 물어보길래 아이들한테 돈 교육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 가치만큼 하지 않을 때는 네가 그 교육의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가르쳐야 되는구나 라고 많이 생각했거든. 그래서 사교육비를 얘기하면은 너무너무 많은 얘기가 있고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보들이 막 들어오면 나는 저거 선택 못 하는데 좋은 거는 알잖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맞아. 얼마 전에 우리 내 동생이랑 얘기하면서 이제 1학년이고 그쪽도 쌍둥이니까 한꺼번에 갑자기 돈이 드는 거야. 더 그래서 겁지 이제. 진짜 이렇게 1학년 때부터 돈 들면 어떻게 앞으로가 이제 걱정이 계속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럼 그거를 그때 마음은 정말 다 시키고 싶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또 그 윗 엄마의 이제 견지로 이야기를 해줬는데 무엇보다 그 돈에 너무 비교하지 말고 무엇보다 어떤 가치를 아이들한테 심어줄 거냐 그치. 하는 거 그리고 책이나 어떤 더 지혜로운 부분에 대해서 맞아. 머릿속에 가득 채워줘야지 나중에 그게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의 차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일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 그러니까 근데 진짜 돈이 아니더라도 정말 사실은 책에서 거의 현답은 다 찾을 수 있긴 한데 그걸 또 사지도 않고 도서관에서도 가능한 방법이 있고 근데 나는 내가 가진 걸 가지고 비관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난 늘 약간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사실 애한테 다 해주면 저기랑 비교하지 않아도 난 다 했잖아. 그러면은 됐잖아. 내가 할 몫을 다 했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아이도 그거에 대해서 나는 왜 저기랑 비교했을 때 이것밖에 우리 부모는 못 해주나 이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 그렇게 키우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게 최선이야. 그리고 자기도 받을 수 있는 게 이게 최선이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구나. 이렇게 하고 싶지. 내가 왜 그렇게 사교육비를 썼지? 막 이러면서 후회도 많이 남지. 또 그런 것도 있어.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 시절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거라고 했잖아, 생각을 했고 이제 지나갔으니까 맞아, 알게 되는 것들이 얻은 것들이 있잖아. 돈을 치렀지만 맞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나가면 좋지 않을까. 아이나 우리나 다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중이다. 근데 하면서 언제까지 정말 끌렸는지 정말 그치, 지혜롭게 조금 그래도 비용을 좀 절감하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럼 좋을 것 같아.